1. 과학과 자아의 힘. 분명히 여러분은 현재 자아의 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책을 읽는 것보다는 새로운 삶을 즐기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힘은 차단되어 있으며 그러한 힘을 차단하는 것은 외부의 제약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식입니다. 그러한 인식으로 인해 어떠한 제약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인식은 현재의 자아감이 만들어낸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아의 힘을 펼치기 위한 열쇠는 현재의 자아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삶에 대한 인식에 의문을 품고 자신의 자아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멘탈 박스를 의심하기 위해서는 그 틀의 외부에 있는 어떤 판단의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여러분의 인지 필터가 제공해주는 세계관을 의심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현재의 멘탈 박스 밖으로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자아의 힘을 거의 모두 차단하고 자신의 힘을 빼앗아 가는 세계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아의 힘을 완전히 펼치려면 우리의 세계관과 자아감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러한 자아감을 일시에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인 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인간적인 멘탈 박스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해주는 참조틀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게 하려고 나는 기본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자기 개발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기 개발의 배경이 되는 기본적인 개념은 마음가짐 혹은 마음 상태를 변화시키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주장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세계관이 주입된 채 성장해 왔습니다. 결국 우리의 감각과 일반적인 경험, 심지어 신념 체계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마음이 물질을 지배할 힘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과학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 마음과 물질이 외견상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숨겨진 원인을 찾기.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테이블에 앉아 있으며 테이블 위에 공이 하나 놓여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면 그 공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음의 힘을 사용해서 그 공을 직접 움직이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마음이 손을 움직이게 해서 손이라는 물질이 공이라는 물질을 움직이게 하는 간접적인 힘을 사용해야만 할까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은 공이 마음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다면 분명히 마음이 공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의 진료로 만들어졌으며 공이 마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진료로 만들어졌다면 마음이라는 진료는 물질이라는 진료를 단순히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이 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과학은 중세시대에 시작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천체의 움직임을 실제로 관찰함으로써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학이 밝혀낸 일부 다른 관찰을 살펴보고 이러한 결과가 마음과 물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개념은 감각적인 인식에서 보면
상당히 합리적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눈에 보이기에는 마치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각은 왜 이것을 인식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구와 함께 움직이고 있으므로 지구의 외부에 있는 참조틀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을 통해 배워야 하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 감각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체의 감각이라는 인지 필터 외부에서 뭔가를 얻고자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과학에 따르면 우리는 여러 개의 층 혹은 단계로 구성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 볼 수 있는 세상은 단지 세상의 바깥 표피층일 뿐이며 과학자들은 이것을 거시적 수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거시적 수준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 산 혹은 토스터 기계라고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분자들이라고 불리는 더욱 작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들은 이보다 더 작은 단위들, 즉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들은 다시 소립자들이라고 불리는 더 작은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을 통해 얻은 다음번의 통찰력은 원인과 결과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시적인 차원의 인과관계가 분명한 예도 있습니다. 손으로 공을 밀면 그것은 분명히 공이 움직이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보이는 현상들 뒤에 숨어 있는 원인은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많은 다른 사물을 볼 수가 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그러한 모든 것이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물이 취하고 있는 형태와 그것들이 작동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원자 수준의 원인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겠지만 원자들의 세계보다 더 깊은 수준이 있습니다. 과학에 따라 증명된 또 다른 중요한 이해는 우리 감각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게 표현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실제로는 단지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거시적 수준을 벗어나면 다시 말해 더 깊이 내려갈수록 혹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다양성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도 서로 다른 사물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것들은 단지 108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들은 또한 3가지 형태의 소립자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함으로써 만들어졌습니다. 물질을 넘어선 마음.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요소는 일종의 상식이며 어린 시절에 배운 것들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지 감각에 기초하고 있는 거시적인 세계관이라는 인지 필터를 뛰어넘어 그 너머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과학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그러한 멘탈박스를 뛰어넘어 실제로 더 멀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 감각에 기초한 세계관은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첫 번째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학교에 다닐 때 물질과 에너지라는 2가지 요소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상대성 이론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내가 배운 것은 세상이 2개의 요소로 만들어졌다는 이원성 세계관에 여전히 그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공식, 즉 E는 mc 제곱에 의하면 원자의 분열을 통해 물질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을 듣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도 유사하게 배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아인슈타인의 공식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이유를 자문해 보면
여러분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자를 분열시키면 거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원자를 분열시킨다는 것은 원자 속에 존재하지 않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자 속에 이미 있던 에너지를 자유롭게 해줄 뿐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원자 속에는 왜 에너지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것이 정말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905년도 이후 우리는 감각에 기초한 세계관이 실제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각으로 단단한 물체로 감지하더라도 실제로는 전혀 단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에너지로 만들어졌으며 에너지는 어떠한 형태의 진동, 즉 끊임없이 진동하는 파동입니다. 우리가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에너지 파동들이고 이러한 에너지 파동들이 고정된 매트릭스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증명하듯이 단단한 물질은 유동적인 에너지로 다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에너지는 무한히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 파동은 그 에너지의 진동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다른 에너지 파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마음과 물질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뜨렸다는 의미입니다. 물질은 에너지 파동들로 만들어지며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성 이론에 기초하여 인간의 마음은 아주 강력한 에너지 파동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단한 물질을 형성하고 있는 에너지 파동들에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단단하고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물체도 사실은 에너지 파동들로서 이러한 에너지 파동들이 고정된 매트릭스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 개발, 즉 마음의 힘을 이용함으로써 여러분이 처해 있는 물질 환경을 변화시킬 과학적인 가능성이 1905년 이후부터 존재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실제로는 그러한 가능성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으로 인해 우리는 일반적인 멘탈 박스를 뛰어넘어 심지어 더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질 너머의 세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후 물리학자들은 매우 흥분했으며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들을 토대로 원자의 내부 세계를 연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이들은 양자역학이라 불리는 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으며 실제로 몇 가지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소위 파동입자 이중성입니다. 감각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파동이든지 아니면 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아원자 실체가 때로는 입자의 형태를, 때로는 파동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거시적인 인지 필터를 뛰어넘어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원자 개체는 파동 혹은 입자보다도 더 근원적인 진료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이 파동 입자라는 인지 필터를 억지로 아원자 세계에 적용하려고 시도했으므로 때로는 파동의 속성을, 때로는 입자의 속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의 보이지 않는 새 옷과도 같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자신의 인지 필터로 인해 눈이 멀어서 아원자 입자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아원자 세계를 연구할 때 실제로는 이들이 물질 세계와 물질 세계를 벗어난 더 큰 세계 사이의 경계선상에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 더 거대한 세계를 구성하는 진료는 우리가 형태라고 알고 있는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진료는 아직 우리가
입자나 파동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굳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진료가 입자 혹은 파동의 형태를 띌 가능성은 있지만 이 진료가 띠게 될 특정한 형태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자를 예상하면 양자 진료는 입자의 형태를 띠게 되고 파동을 예상하면 파동의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달한 결론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입자들로 구성된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이 세상은 양자 진료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며 이러한 양자 진료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지만 어떤 형태든 띌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양자 진료가 어떠한 형태를 띠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